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골목길에는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줄지어 서 있었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영은 늘 그렇듯 아이 손을 잡고 조용히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오늘 바람 진짜 세네. 다들 패딩 안 챙겼지? 앞장서 웃음을 터뜨린 건 미선이었다. 이 동네 엄마 모임의 중심이자 언제나 분위기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었다. 옆에 있던 은주가 맞장구를 쳤다. 역시 언니는 늘 준비성 만점이에요. 그때 낯선 얼굴의 여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사 온 수진이에요. 아직 길도 잘 몰라서 헤매고 다녀요. 미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아,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분이구나. 반가워요. 아이는 금방 적응할 거예요. 오늘 시간 되시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같이 카페 가요. 우리 모임 새 얼굴 환영하거든요. 지영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필요 이상으로 말을 보태지 않는 게 늘 그녀의 습관이었다. 카페 콩나무에 모였을 때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들이 놓였다. 대화는 아이들의 학원 이야기로 시작됐다. 수진 씨, 여기 피아노 학원은 3층 말고 5층 가야 해요. 미선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3층은 소문이 좀 안 좋아서 선생님이 자주 바뀐다나 뭐라나. 수진은 눈이 동그래져 물었다. 소문이요? 은주는 잠깐 미선을 보더니 애매하게 웃었다. 그냥 들리는 얘기예요.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요. 지영은 말없이 라떼 잔을 돌리며 대화를 지켜봤다. 잠시 후 화살은 자연스럽게 지영에게 향했다. 지영 씨, 운동회 때 남편분이 사진 많이 찍던데요.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다들 좋아할 텐데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정리되면요. 은주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지영 씨는 카톡방에선 너무 말이 없어요. 한마디라도 해주면 다들 좋아할 텐데. 지영은 여전히 담담했다. 굳이 필요할 때만 말해요. 그 순간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빛은 잠깐 흔들렸다. 화장실 앞에서 은주가 지영을 불러 세웠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언니 스타일 알잖아. 사람 모아놓고 분위기 띄우다가 없는 말도 가끔 섞이고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지영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주는 목소리를 낮췄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뒷말이 많다는 거죠. 수진 씨 같은 새 얼굴은 특히 조심시켜야 해요. 아무 말이나 따라하거든. 지영은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일이 터졌다. 아, 어제 단톡에서 봤어요. 수진이 천진한 얼굴로 말했다. 지영 언니 요즘 말이 줄었다고 남편 야근 많아서 힘들다면서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선은 잔을 들다가 멈췄고 은주는 얼떨떨한 얼굴을 했다. 지영은 천천히 물었다. 어디서 봤다고요? 단톡이요. 햇살반 플러스라는 방이 있던데요. 미선 언니가 캡처 올린 거였는데. 미선은 급히 웃음을 지으며 손살에 쳤다. 어머, 그건 그냥 다들 걱정해서 한 얘기예요. 별 뜻 없어요. 지영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내 얘기를 내가 모르는 방에서 요약해주는 게 걱정인가요? 순간 테이블 위의 커피 향이 갑자기 쓰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가 다급히 변명했다. 그 방, 그냥 편의상 만든 거예요. 모든 얘기가 오가는 곳이니까 지영 씨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누구든 한 번씩은 소재가 되죠.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왜 그걸 오늘 알게 될까? 수지는 얼굴이 새빨개져 연신 사과했다. 저는 나쁜 뜻 없이 그냥 다들 그렇게 말하길래.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덕분에 알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저녁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던 지영은 남편 현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당신 운동회 사진 단톡에 아직 안 올렸지? 당분간 올리지 마. 또 소재될까봐 싫어. 현수는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괜히 마음 쓰지 말고.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무시하면 그 다음엔 없는 사람 취급받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텐 재밌는 얘깃거리가 되거든. 잠시 후 거실에서 카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지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햇살반 플러스 초대장이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은 미선이었다. 지영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거절 버튼 위에서 멈추던 손이 천천히 수락을 눌렀다. 새로운 방에 입장하자마자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정보 공유방, 외부 유출 금지. 사실만 공유. 라는 공지가 맨 위에 붙어 있었다. 그 중에는 오늘 카페에서 있었던 대화를 정리해 놓은 캡처까지 올라와 있었다. 미선이 친절하게 수진 씨 학원 문의 지영 씨 근황이라며 제목을 달아둔 글도 있었다. 지영은 잠시 손가락을 떨다가 키보드를 열었다. 제 근황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을 공유하려면 먼저 저한테 물어보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방이 정적에 잠겼다. 읽음 표시만 빠르게 늘어났다. 잠시 후 미선이 빠르게 답했다. 어머, 지영씨. 오해 없길 바라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던 거예요. 방금 올리려던 참이었는데 히읗히읗. 은주는 이모티콘을 남겼고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 베란다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보던 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을 재단하려 들까? 그 온도계는 언제나 자기들 손에 있는데 나는 몇 도로 살고 있었을까? 그때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미선 개인 DM 지영씨, 우리끼리 얘기해요. 방 말고 따로. 지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 그녀는 어떤 얼굴로 카페에 앉아 있을까? 웃으며 넘길까? 아니면 말의 온도를 똑똑히 알려줄까? 다음 날 오전 다시 카페 콩나무에 모임이 잡혔다. 미선이 단톡방에 먼저 글을 올렸고 은주와 수진도 곧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번엔 꼭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어제의 알림음과 메시지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미선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가 담겨 있었다.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처럼 친절한 얼굴이었다. 지영씨, 여기 앉아요. 오늘은 따뜻한 허브차 시켰어요. 속에 좋아요. 지영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곧 은주와 수진도 도착했고 테이블은 다시 어제와 같은 4명의 자리로 채워졌다. 대화는 처음엔 평범했다. 아이들 시험 얘기, 남편들의 회사 얘기, 이번 주말에 열리는 플리마켓 얘기. 그러나 대화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아, 맞다. 어제도 단톡에서 얘기 나왔는데 수진이 무심코 말을 꺼냈다. 지영 언니 남편 사진 공유 문제 있잖아요. 그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영의 눈빛이 번뜩였다. 수진 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다. 그 얘기 왜 당신 입에서 나오죠?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그냥 미선 언니가 어제 올린 캡처에. 그만해. 지영이 단호하게 끊었다. 순간 카페 안은 정막이 흘렀다. 미선이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며 끼어들었다. 어머, 지영씨. 진정해요. 수진 씨는 아무 뜻 없이 말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정리해서 올린 게 괜히 오해를 만든 것 같네요. 다 지영씨 걱정해서 그런 건데. 지영은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걱정이요? 제 근황을 제가 모르는 자리에서 요약하고 다 같이 분석하는 게 걱정입니까? 은주가 서둘러 중재하려 들었다.
에이, 다들 그냥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지. 깊은 뜻 없잖아요. 괜히 싸움 될 일 아니죠.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어제도 들었어요. 이 동네에선 소문이라는 말로 없는 사실을 만든다고. 그런데 그 소문에 내 이름이 걸려 있더군요.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영 씨,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날 세워요? 원래 엄마들 모임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서로 걱정하고 뒷얘기 좀 하고. 아니요. 지영이 단호히 잘랐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흉보는 거예요. 그걸 걱정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순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다. 저도 어제 솔직히 놀랐어요. 아무렇지 않게 남 얘기를 캡처해서 올리는 게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길래 저만 이상한 건가 했어요. 은주는 당황한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 씨, 그건... 아니, 맞는 말이에요. 지영이 끼어들었다.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는데 그걸 가볍게 소비하는 게. 미선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날카로운 빛이 번졌다. 그럼 지영 씨 말대로라면 우리 모임에 있던 다른 얘기들도 다 흉본 거란 말이에요? 네. 지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동안 제가 조용히 있었던 건 예의였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험악해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머그잔의 김은 사라지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주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말했잖아. 괜히 오해 살 거라고. 근데 미선 언니 솔직히 너무 앞장서는 것도 문제야. 미선이 눈을 크게 뜨며 은주를 노려봤다. 뭐라고? 은주 씨도 지금 나 탓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나한테 맞장구 치더니 오늘은 또 지영 씨 편 들어. 은주는 얼버무리며 손사래를 쳤다. 난 그냥 서로 오해하지 말자고. 아니, 맞아요. 지영이 단호히 끊었다. 은주 씨도 어제 나한테 미선 씨 스타일 알잖냐고 말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다 드러난 것 같네요. 그 순간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얘기 꺼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분위기라면 전 더 이상 모임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카페의 시선이 모두 네 사람에게 쏠렸다. 미선은 얼굴이 굳은 채 수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날카롭게 말했다. 그래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죠. 괜히 새로 와서 분위기 흐리고 책임은 남한테 돌리고. 내가 이 모임 지켜온 게 몇 년인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네. 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컵을 내려놓았다. 모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엔 그게 없네요. 네 사람은 결국 아무 말도 더하지 못한 채 카페를 나섰다. 골목길에서 흩어지는 발걸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동네는 두 패로 갈리기 시작했다. 미선을 따르는 무리는 여전히 카페에 모여 웃음을 터뜨렸고 지영과 수지는 조금씩 거리를 두며 따로 만나는 일이 늘어났다. 은주는 두 무리 사이를 오가며 눈치를 보았다.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엄마들의 뒷담화 전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불씨가 되어 있었다. 말은 칼보다 깊다. 웃으며 던진 말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갈라놓는다. 이 동네의 전쟁은 웃음으로 시작해 침묵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 이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